제1장 남성 아이디얼 러버. 저번 화까지는 여성들의 숨겨진 욕망과 어두운 면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여성들의 잃어버린 꿈, 낭만, 모험, 정신적 교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유혹자를 아이디얼 러버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아이디얼 러버를 대표하는 유혹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조반니 자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역사는 그를 가장 위대한 유혹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를 거부한 여성은 없었으며 그의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그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상대 여성의 기분을 잘 맞추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 부분을 채워주었어요. 삶이 권태로워진 귀부인들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남편 대신 모험과 로맨스를 그리워했고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누군가를 원했어요. 도시의 귀족 영예들은 고상한 이상과 진지한 대화를 필요로 했고 자신처럼 품위 있는 여성에게 친절을 베풀어줄 수 있는 고상한 남자를 원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삶이 평범했던 여인들은 삶의 고뇌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죄를 짓는 것을 필요로 했어요. 카사노바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남자로 자신을 바꾸었어요. 다시 말해 그녀들이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일단 여자들이 그의 마법에 걸려든 후에는 약간의 책략을 곁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예를 들면 쥐들이 우글 때는 예배 당지하에서 하루 종일 불평 없이 기다리기, 일부러 말해서 떨어져 측은지심을 사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아이디얼 러버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디얼 러버가 되려면 먼저 상대 여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해요. 나아가 그녀의 삶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해요. 즉 몸짓과 음성,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내면을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일단 상대방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자신을 그녀의 이상형으로 변모시켜야 해요. 그러려면 인내심과 세밀한 관찰력, 집중력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해요. 따라서 아이디얼 러버의 역할을 해낼 수 없어요. 아이디얼 러버는 자기 속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 곧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존재를 결코 거부할 수 없어요. 카사노바처럼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평판을 얻은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어요. 처음은 힘들지만 일단 명성을 쌓은 후에는 점차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카사노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감각의 쾌락을 발달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나는 여성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므로 항상 그 점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제2장 여성 아이디얼 러버. 아이디얼 러버에는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이 15세의 부인인 잔 푸아송이에요. 잔 푸아송이 9살 때 한 점쟁이는 그녀가 장차 루이 15세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당시 왕실의 전통에 따르면 왕비가 되려면 귀족 출신이어야 했어요. 근데 푸아송은 중산층 출신이었으므로 점쟁이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더욱이 푸아송의 아버지는 유명한 바람둥이였고 어머니는 귀족의 정부였어요. 푸아송의 어머니가 정을 통하는 남자 가운데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예쁘장하게 생긴 푸아송을 귀엽게 여겨 그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어요. 덕분에 푸아송은 중산층 출신임에도 귀족들의 예법과 화술, 피아노, 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푸아송은 아름다웠어요. 1741년 그녀는 하급 귀족과 결혼했어요.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돈으로 문학 살롱을 열었어요. 당대의 위대한 작가와 철학자들이 그녀의 살롱을 드나들었어요. 그들이 방문한 이유는 푸아송의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푸아송은 사교계에서 명성을 쌓는 작은 성공을 거두는 동안에도 9살 때 점쟁이가 했던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왕의 마음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녀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황실 사냥터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녀는 울타리 너머로 루이 15세를 엿보기도 하고 우연히 왕과 마주친 것처럼 꾸미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그녀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자태로 왕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던 1744년 루이 15세의 공식적인 정부가 죽었어요. 궁중에 있던 여성들이 앞다투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푸아송의 매력과 미색에 반한 왕은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해 루이 15세는
중산층 출신의 푸아송을 공식적인 정부로 맞이했고 궁중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루이는 그녀에게 퐁파두르 후작부인이라는 자기를 주어 귀족으로 격상시켰어요. 루이 15세는 늘 새로운 여자를 찾는 고질적인 버릇이 있었어요. 때문에 귀족들은 왕이 중산층 출신인 푸아송을 택한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찾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푸아송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루이 15세를 끊임없이 유혹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곤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루이는 더 자주 그녀를 찾았어요. 베르사유 궁전의 왕의 처소에서 그녀의 처소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를 때면 루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즐거움과 쾌락에 벌써부터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처소는 늘 따뜻했고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어요.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같은 옷차림으로 왕을 맞이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하나같이 우아하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또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왕을 맞이했어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화를 내 적이 결코 없었어요. 모든 게 즐거울 뿐이었어요. 대화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루이는 전에는 여성과 이렇게 유쾌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으며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화가 시들해질 무렵이면 그녀는 피아노를 치면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루이가 권태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일 경우에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배우가 되어 연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만들어 왕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술을 후원하기 위해 재정을 대폭 늘리도록 왕을 설득했고 철학과 문학을 장려했어요. 사냥과 도박을 좋아했던 왕은 차츰 귀족들과 어울리기를 마다하고 예술을 장려하는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 루이 15세 양식이 탄생했고 루이 15세는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왕인 루이 14세 못지않은 예술 양식을 발전시키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퐁파두르 부인에 대한 루이 15세의 총애는 식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학과 예술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왕과 프랑스 궁전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43세에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루이 15세는 열등감이 강한 남자였어요. 선왕이었던 루이 14세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루이 15세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왕을 넘어설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자포자기한 채 육체적인 쾌락에 몰두한 것이에요. 그는 방탕한 왕으로 알려졌고 주변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만 충족시켜주면 그를 쉽게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퐁파두르 부인은 유혹의 천재였어요. 그녀는 루이 15세의 마음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왕이 끊임없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그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증거였어요. 해서 그녀는 루이 15세의 권태를 치유하는 것을 유혹의 1차 목표로 삼은 것이에요. 앞서 서술한 매일 색다른 옷을 입는 것 등등. 다음으로 그녀는 왕에게 고상하고 세련된 쾌락을 안겨줬어요.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던가 노래를 불러주기, 배우가 되어 공연하기 등등. 루이 15세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관능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주는데 그쳤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한 왕의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어요. 아마추어들은 사람들의 외모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저급한 본능만을 자극하려 하지만 아이디얼 러버는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자극해요. 따라서 전자는 유치하고 단순해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지만 후자는 유혹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유혹자의 마법에 걸려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부추기고 고상한 정신적 만족을 제공해주면 막강한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3장 아이디얼 러버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상이 있다.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상의 근원은 우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삶에서 놓쳤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없었던 부분이 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락함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위험과 반란을 꿈꿔요.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죠. 더 창조적이고 더 고상하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우리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상이란 이처럼 삶에서 잃어버린 그 무엇을 가리켜요. 주변 여건 때문에 이상을 향한 욕구를 마음껏 펼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욕구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존재해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경우 우리는 사람에 빠지게 돼요. 아이디얼 러버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이상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이상을 반영해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이디얼 러버에게 우리의 욕망과 이상을 투사해요. 카사노바와 퐁파두르 부인은 목표물을 단순히 관능적인 쾌락으로만 이끈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아이디얼 러버가 되려면 먼저 관찰력이 뛰어나야 해요. 목표물로 삼은 상대방의 말이나 의도적인 행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음성과 몸짓, 얼굴빛, 눈빛에 주목해야 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무심결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요. 루이 15세는 사냥을 좋아하고 젊은 여성을 탐닉했지만 그런 행동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절망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좀 더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친절과 선의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즘처럼 아이디얼 러버가 활동하기에 좋은 시대도 없어요. 힘있는 자가 최고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힘을 겨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고결함이나 자기희생 같은 덕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디얼 러버는 우리를 고결한 존재처럼 느끼게 해줘요. 즉 아이디얼 러버는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정신적이고 이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다른 모든 유혹자처럼 아이디얼 러버도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이상이라는 예피에 가려 그 속셈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만큼 지속적인 유혹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상이란 카를 구스타프 융이 말한 원형과 같아요. 즉 우리 문화의 먼 과거에 뿌리를 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미지들이죠. 중세의 기사도 역시 그런 이미지 가운데 하나예요. 중세의 기사나 음유시인은 대개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유혹해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어요. 그는 그녀를 대신해 끔찍한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녀의 명예를 위해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 처참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울러 그는 상대방 여성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어요.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여자를 유혹할 수 없었죠. 유혹의 성공 여부는 절대적인 헌신에 달려 있었어요. 전쟁, 출세, 돈과 같은 문제를 연애에 개입시키지 않는 남자만이 여성의 환심을 샀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 여성을 먼저 생각해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이처럼 남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느낄 때 여자의 허영심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이디얼 러버가 지닌 유혹의 힘은 요즘처럼 헌신과 인내가 결여된 시대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다시 말해 여성의 이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랑이 사라진 요즘 시대에는 아이디얼 러버가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기사도 같은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다면 남성들은 관능미와 천진난만한 순수성이 적절히 결합된 여성을 원해요. 예를 들자면 툴리아 다라고노라는 매춘부였지만 시인이자 철학자라는 명성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어요. 덕분에 그녀는 정직하고 순수한 만인의 여인으로 통했어요. 그녀는 교회에도 나가곤 했는데 그 이유는 미사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유였어요. 그녀의 집은 아방궁과 다름없는 쾌락의 장소였지만 예술품을 비롯해 이름난 작가들의 책으로 집안을 장식해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했어요. 이런 모습은 남성들의 환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성과 모성에 예술성까지 갖춘 여성과 잠자리를 한다는 생각에 더욱더 흥분이 고조된 것이죠. 매춘부는 육체적인 쾌락이 지나간 뒤에는 환멸감이 남을 뿐이지만 그녀와의 잠자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순수하고 고상하게까지 느껴진 것이에요. 이런 여성들은 남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오늘날에도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이상형으로 생각해요. 고상하고 현숙하며 순수하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요부가 되는 그런 여성을 원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디얼 러버는 사람들이 내면에 간직한 이상, 곧 어린 시절의 꿈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정치가 역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막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잘생긴 얼굴과 젊음을 무기로 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으며 위대해지고 싶은 미국인들의 욕망을 부추겼어요. 예로 우주 개발로 상징되는 뉴프런티어라는 이미지를 제시하여 잃어버린 이상을 일깨웠어요. 대부분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미국인의 본성이 케네디의 기치 아래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 셈이었어요. 이와 더불어 위대한 국가라는 이상을 통해 미국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어요. 정치가는 과거 역사를 파헤쳐 잃어버렸거나 억눌린 이상을 찾아 그것을 새롭게 제시할 때 대중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상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상징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만이죠.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올해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도 위대한 국가, 위대한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승리를 쟁취한 것이에요. 미국인들은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어느 국가의 백성들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 아직도 우려먹는 것이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중화학공업의 건설 및 육성, 경부고속도로, 산림녹화, 식량의 자급자족, 9년대화 사업 등등 군사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들, 그 시대를 살아온 이들의 영광과 헌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거침없이 자유로운 댄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글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